안녕하십니까. 보도입니다. 오늘은 그림들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책을 좀 읽다 보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 차트를 보면 피봇이 나오면 단기간에 위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공매도 제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위로 올라가는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이 공매도 제한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지역은행은 결국 파산할 기업은 파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튼튼한 기업들만 남기겠죠. 그 과정에 처음에는 SBB나 FRB가 파산했고 다른 지역은행이 파산하면서 간헐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에서 서서히 아마 멀어질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SBB 파산 이슈나 요런 FRB 파산 이슈가 이런 거 생기는데 다른 은행 주식들은 괜찮은 거 보면서 지역은행의 위기는 그렇게 서서히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 그건 아마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큰 사건이라 미리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미국 지역은행의 위기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매도 제한 조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결국 저것도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저게 터지면 정말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을 겁니다. 저거. 만약에 못 막는 것이 있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GDP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제조업 지수는 이미 침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실업률이 낮아져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골디락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잡힐 거다. 그런 이제부터 상승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라는 건 물가는 많이 오르지 않는데 금리는 안정돼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금리는 아직도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건 만약 여기서 자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 다시금 주식 투자, 즉 자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그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소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실물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고 노동력도 줄어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준은 이걸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5.25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3.45입니다. 시장에서는 빠르게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실업률은 후행지표입니다. 부동산도 후행지표입니다. 결국에는 맨 나중에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실업률 상승 각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각도 보시면 상당히 날카롭게 올라가죠. 고용도 결국에는 정부 인프라 투자 공사 이런 게 꺾이면 끝나면 꺾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행 못 간 거, 운동 못 한 거 그쪽으로 현재 다 몰리고 있습니다. 소비는 신용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그게 체감이 됩니다. 지금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다 사용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걸?
금리도 높은 수준이고 미국 은행권들은 대출을 조이고 예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회수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과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리세션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끝, 공매도 금지, 실업률 낮게 나온 거, 최근에 많이 빠진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린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골디락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도 보이지만 전 지금부터가 제일 조심해야 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피봇한 순간이라면 저는 그때부터 더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은 이미 어딘가 박살 나고 난 이후부터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한 순간 금리를 그때 낮출 겁니다. 어딘가 부러지고 난 다음 금리를 인하할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만약에 이게 피봇이 된다면 살얼음 걷는 심장으로 투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는 대선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잡지 못한다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치우던지 경기를 완전 펌프질해서 위로 날려버리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아닌 어딘가 터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독일, 유럽, 사우디, 중국 최근에 이거 하는 거 보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 금리를 더 올리던지 이대로 어딘가 부러질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결국 돈으로 발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틀립니다.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면 결국 달러를 찾던지 미국 국채를 사던지 비트코인을 사던지 금을 사던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도 타결되던지 아니면 12월까지 연장시킬 것도 같습니다. CPI 발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을 봐야 되고요. 사우디 철도 만들어준다, 이 이슈로 또 미국하고 여러 가지 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미국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 성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